에휴, 지금 이야기하려고 한 게, 이런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또 옆으로 새고 있잖아요. 또 옆으로 새고 있어. 그래서 그 생존, 그 처절한 얘기입니다. 처절한 얘기입니다. 바람 앞에 날리는 이참, 이 약소국가요. 약소국가. 약간 얘기가 다른 것처럼 이야기를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를 섹스라는 관점에서 한번 풀어보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또 지금 섹스라는 단어 나오니까 갑자기 얼굴 빨개지시고 하면서 이상한 생각하시는 분, 아하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 나만 목 잠겼어. 이 단어는 특별히 음탕하거나 아님 뭐 음란물에 해당하는 그런 정서를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 아유, 네. 어저껜가? 그저껜가? 책을 하나 봤어요. 책을 하나 봤는데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들고 오다가 이거를 어디다가 놨는지를 모르겠어요. 또 밥을 먹다가 말고 그거를 어디다 흘렸는지, 화장실에 가서 그거를 흘렸는지, 아니면 좀 전에 술 먹으면서 좀 전에 아니라 아까 전에 지금 다 깼어요. 다 깼어. 아까 전에 에휴, 술 마시면서 보고 있었는데 술집에 놓고 나왔는지 이게 기억이 안 나네요. 이 동물들의 이 성에 대한, 또 곤충들의 성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우리 인간들과 이렇게 비교해 나가면서 과학과 이제 심지어는 철학과 사회학과 막 이러한 이야기를 이 뭐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재밌는 책이었어요. 이 쓴 분이 여성분인데, 거기 보니까 무지하게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더만요. 자, 이제 좀 제 입에서 SEX가 나옴으로 해서 황당했던 분들은 좀 진정이 되셨습니까? 진정이 되셨습니까? 참고로 얘기가, 제가 한 가지 더 해드릴게요. 이 인어왕자 얘기에서요. 인어왕자 아시죠? 인어왕자. 인어공주, 인어왕자는 인어공주가 정반대로 뒤바뀌는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가 인어왕자인데요. 그게 어떻게 됐냐면은, 인어왕자랑 결국은 주인공인 이제 여자는 잘 됐대요. 잘 됐어. 인어공주와는 달리, 그래서 둘이서 드디어 이제 침실로 갔다고 합니다. 굉장히 야한 분위기로 갔을 것 같죠? 그쵸? 그랬더니 인어왕자가 침대에서 막 이렇게 몸부림을 자기 혼자 치더니 소녀를 딱 돌아보고 그랬더래요. 야, 뭐해? 알 안 낳고. 그 단어에서 음란한 환상, 응?
이런 생각들 하셨던 분들 반성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반성하시죠. 바로 그 제가 봤던 책 제목, 그 책 제목 제가 알아내서 좀 알려드려야 하는데, 책을 어디다 놨는지 잃어버렸어요. 책을 어떻게 찾죠? 근데 어떻게 찾지? 나 어디다 놨는지조차를 모르겠어요. 참나. 이 굉장히 오래간만에 재밌는 책을 찾았는데, 이 서두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흔히 뭐 섹스라고 이야기한다면 뭐 그런 것들 상상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 물고기들은 이렇게 뭐 물속에다가 정자를 확 뿌려놓고 그리고 뭐 난자를 수태시켜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 성게는 바닷물 속에다가 그냥 무대뽀로 정자고 난자고 마구 풀어놓고 물결에 따라서 그냥 수태가 되기를 기다리면서 목마르게 외쳐대는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이상한 생각 하지들 마시라. 아주 유쾌한 책이었어요. 정말 재밌는 이야기들 중에 딱 이제 한 챕터만 이제 소개해 드리자면요. 생각나는 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 성의 그 이유가 뭡니까? 성이 여러분께 여쭤보는 건데, 성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이 존재하는 이유, 그 존재의 이유가 뭡니까? 생존과 생식입니다. 그쵸? 생존과 생식. 살아남고 그리고 나서 번식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중에 어떠한 것이 실패한다면 자신의 유전자를 후세에게까지 전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렇죠? 살아남아야만 그 다음에라도 뭐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살아남더라도 생식이 실패한다라면 자신의 유전자를 이제 뒤에다가 전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전하고 생물체로서 또 이 종으로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갖 방법을 통해서 이 동물과 곤충과 뭐 이런 식물과 수태를 하려고 말하려면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해면 아시죠? 해면. 그 해면 있잖아요. 얘네 해면들이, 이 해면, 그 해면의 그 구멍에 기생하는 이 해면도 아니고, 해면도 그렇게 고등 생명체가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해면의 구멍 사이에 사는 뭐라고 비유해야 되나? 그 발가락 옆에 붙어 사는 그 바이러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응? 그런데 얘네들이 이 챕터의 이제 소재가 뭐냐면, 못난 것들도 약한 것들도 다 하는 방법이 있다. 못난 것들도 약한 것들도 다 하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다 하는 방법이 있다. 이 해면 사이에 해면에 기생하는 그 이는 해면의 그 구멍에 기생을 한다. 발가락 옆에 낀 때 옆에서 붙어 사는 그 바이러스처럼 기생을 한다. 못난 것들도 다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요, 이게 뭐냐면은 또 강한 이제 수컷 있잖아요. 강한 수컷.
강한 수컷이 암컷을 이제 차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컷은 암컷에 비해서 사이즈가 이 2배가 되고, 그리고 이 꼬낭지에 굉장히 큰 뭐 이런 덜렁덜렁한 것들이 달고 있대요. 그래서 강한 수컷을 이겨내지 못해서 암컷의 암자도 쳐다볼 수 없는 이 가냘픈 수컷은 무엇을 하냐. 이 성장할 때 암컷과 같은 외형을 이제 택한답니다. 암컷과 같은 외형을 택하는데, 그래서 사이즈 자체가 절반밖에 성장을 안 해요. 그런 다음에 이 몸에 붙어 있는 부속기관도 암컷처럼 보이는 그따위의 형태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암컷들이 집단 선식을 하고 있는 그 구멍에 나도 암컷인데요 그러면서 뻘뻘뻘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가면은 사실 나 수컷이야. 이제 그 지역 이제 집에 수컷한테 걸렸다가 이제 작살이 나겠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번식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자왕 삼천궁녀와 살고 있는 궁에다 뚝 떨어뜨려다 준 겁니다. 이 감사하겠죠. 그런가 하면 이게 이 참개 종류 있잖아요. 참개 종류는 나이가 너무 늙어서 암컷을 차지하거나 수태시킬 능력을 이제 잃어버리고 나면 다른 젊은 것들이 이제 붙어서 연애를 하고 있을 때, 연애할 때 아시죠? 이 체외수정 그런 방법을 취하는데, 이 수정이 되려고 할 때 옆쪽으로 이게 상상을 좀 해보세요. 이게 얘네들이 젊은 것들이 이제 연애를 하고 있으면은 얘네들이 이게 슬금슬금 스쳐 지나가면서 쫙 뿌리고 도망간다고. 정말 얍삽한 거죠. 정말 얍삽한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얍삽하고 웃기는 코미디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 이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처지는 굉장히 떳떳하신가요? 굉장히 떳떳하신가 보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처절한 이야기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생존과 자연 토대와 진화를 향한 그 신의 섭리를 생각나게 하는 굉장히 무지막지한 주제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이 지구상에서 서식하기 전에, 또 유인원이 나타나기 전에, 얼마 전에 그 박사님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김민석 총리님께서 그분 돌아가셨다라고 하셨는데, 그 최초로 유인원 연구하신 분 계셨잖아요. 그분 돌아가셨잖아요. 그분 성함이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요. 나타나기 전에 많은 종들은 바로 이러한 과정들과 살벌한 투쟁 과정을 거쳐서 지금 지구상에서 살아남았다는 얘기죠. 한 가지 더 이해를 돕자면요. 이 벌들은요, 수태 행위를 마치고 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수태 행위를 마치고 나면은 죽는데요. 죽는데 몸속에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터져나가면서 생식기관이 암컷의 몸 안에 들어있는 상태로 몸만 떨어져 나가서 죽어버린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잔인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 뒤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할 수 없을 만큼 처절합니다. 내용이. 왜냐면 여왕벌의 숫자가 얼마 안 되고 숫벌의 숫자가 무지하게 많기 때문에 자기가 안 죽고 나서 이제 여왕님 즐거우셨어요? 그럼 다음번에 또 핸드폰 주세요. 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매너 좋게 사라져도 다음번에 여왕벌이 자기한테 전화를 할 일은 없다는 얘기죠. 절대로. 살아생전에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이고 그 순간에 몸이 터지면서 그 생식기관을 암컷의 몸속에 삽입한 채로 죽음으로 해서 향후 다른 수컷이 접근할 길을 차단해버린 겁니다. 살벌하지 않습니까? 살벌해요. 목숨과 뒤바꿔 가면서 자신의 DNA를 남기기 위한 그러한 마지막 목숨을 건 방어를 하고 죽는 것이죠. 굉장합니다. 굉장해요. 이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이 내용을 읽고서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도 괜찮았어요. 여기까지도 괜찮았는데 이후 완전히 턱이 확 빠져버리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게 어떤 얘기가 나냐 뭐냐면요. 그 이후 일부 다른 꿀벌들은 살아남아서 또 다른 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숫벌의 생식기관이 이제 숫벌의 생식기관의 끝에 그 털 모양의 빗자루 같은 모양의 이러한 기관들과 여러 가지 모양들이 변형이 되면서 변형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지난번에 이 여왕님과 데이트했던 숫벌이 죽고 난 다음에 이 방어막으로 남겨놓았던 여왕벌님의 정조대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잔해를 자신의 몸의 기관을 이용해서 청소를 깨끗이 해내서 빼낸다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전에 여왕님께서 전 연인과 있었던 그 잔재들을 싸그리 청소를 해버림으로 해서 자신의 DNA를 보존하려는 그런 노력을 해나간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여기까지 읽고 나면 소름이 오싹 끼칩니다. 소름이 오싹 끼칩니다. 우리 인간도 동물의 일부이고 자연계의 일부일진데 살아남고자 하는 욕망, 생존하고자 하는 욕망 얼마나 강렬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밥그릇 싸움 난다라고 하죠. 밥그릇 싸움 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밥그릇이라는 것은 단지 오늘 밤에 내 입에 짜장면이 들어가느냐, 이 랍스타가 들어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도구를 일컫는 것이기 때문에 남의 밥그릇 건드려서 제명에 죽는 사람 없다고 하죠.
밥그릇을 둘러싼 싸움은 인간도 예외일 수 없이 대단히 치열하기만 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자, 지금 전쟁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한낱 미물에 불과하다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생명조차 살아남고 번식하고 자신의 종족을 이 땅에 유지시키기 위한 그 노력은 정말로 인간의 철학과 과학과 역사를 비웃을 정도의 아주 강렬한 느낌을 주는 오랜 역사와 그러한 정교한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그 인간들이 지금 미국에서 체포와 구금 속에서 공포를 떨게 하면서 자신들의 동족을 기다리기만 했고 우리는 그들을 데리고 와야만 했습니다. 또 다른 쪽에서는 다른 한 번에서는 태어난 나라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다, 사는 곳이 다르다라는 이유만으로 뭐 그렇다고 얼굴을 모르고 지금까지 사귀어본 적도 없고 자기한테 욕한 적도 없고 그렇다고 자기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빼앗아 간 것도 아닌 그런 원한도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쇠사슬과 심지어 총탄을 이름만 들어도 뭔가 굉장한 것이 있을 것 같은 그러한 포탄을 그들에게 쏘아 부어야만 합니다. 동물 얘기 좀 더 해볼게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도마뱀 가운데서는요, 뭐 특정 종류의 이제 목도리 얘네들의 성격이 나뉜데요. 주황색 목도리를 가진 도마뱀은요, 힘이 제일 세고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싸움질을 제일 잘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은 암컷을 차지하며 가장 바람둥이로 여기저기를 휩쓸고 다니면서 자신의 영역을 강력하게 지킨다라고 하죠. 그리고 파란색 목도리 도마뱀은 주황색 도마뱀처럼 센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거나 강하게 싸움을 할 수는 없지만 개기다가 무지하게 맞는데요. 개기다가 무지하게 맞는답니다. 누구한테? 주황색 목도리 도마뱀한테 엄청 개기다가 무지하게 맞는데요. 한편 노란색 목도리를 가진 이 세 번째 도마뱀, 얘는요, 주황색 도마뱀한테 덤빌 생각도 없고 파란색 도마뱀처럼 주황색 도마뱀한테 붙어서 깨질지도 않고 자기 영역을 만들지도 에잇이 당초부터 없고 자기 영역이 없으니까 지키지도 않는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자기 그 목도리가 계속 발견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어떻게든 종을 유지해 나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국제 관세 문제부터 해서 우리 한국인이 300명이 구금된 것도 있었고,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 300명이 구금된 걸 가지고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죄송합니다. 투자를 한다 안 한다로 따지고 계약서를 받아온다 안 한다를 가지고 뭐 손해를 본다 안 본다, 우리 국가가 얻게 될 이득이 허상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에 대한 토론을 참 많이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2002년도 지난번이라고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이라크 전쟁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만요. 우리가 전쟁을 나가는데 이득을 본다 안 본다로 또 토론을 하셨던 그분들이 또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런 유의 분들이. 그때도 전쟁에 너무 늦게 보내서 전쟁 끝나기 이틀 전에 우리나라 군대가 갔다. 그러니까 찬밥 먹고 이렇게 제대로 못 챙겼다 아니냐. 좀 빨리 파병을 보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300명 구금된 분들 모시고 오는데 비행기가 어떻게 되느냐 안 되냐, 뭐 비용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훌륭한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훌륭한 이야기죠. 뭐 하기는 사람이 먹고 사는 게 일단 급하니까. 우리 북한 동포들을 보세요. 우리 북한 동포들. 지금은 뭐 러시아 전쟁에 파병은 됐지만 그것도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다라고 할게요. 우리 북한 동포들 좀 보세요. 산속에 들어가서 송이 채취 사업하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산속에 들어가서 야생버섯 채취하고 그걸로 외화 수입원 삼는다고 그럽니다. 우리 막 반도체 수출하고 배터리 수출하고 그런 거 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 돈 벌려고 산속에 들어가서 버섯 채취하라고 하면은 쪽팔리게 얘기할 수 없고, OECD 가입 국가 내 뭐 어쩌네 그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게 이제 전쟁 사업을 벌려서 우리가 남의 나라 가서 총 쏴서 전쟁에 참가해서 인명을 해치는 일 돕고, 남 전쟁 수행하는 거 도움으로 해서 우리 국가의 수입을 벌어오면 그 수입을 우리는 제비새끼처럼 입 딱 벌려서 받아먹고, 응? 북한도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전쟁 사업도 해볼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나라 군인들은 전쟁 경험 없다고 하면서. 아주 훌륭합니다. 훌륭해. 그러한 경험 아주 훌륭합니다. 이북 사람들 외화 번다고, 양귀비 아평 길러서 마약 장사한다고, 우리가 뭐라고 막, 우리가 먼저 총 쏴서 나갔잖아요. 이북 사람들보다 먼저 계산기 두들겨서. 근데 이제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그쪽도 뭐 교관으로 나가서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하던데,
아, 깝깝해서 굉장히 두서가 없습니다마는 사람 목숨을 전자오락으로 취급하는 이 실질적인 이런 것을 가지고 협상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국가의 이익 앞에서 따지고 인명의 살상의 느낌이 없는 폭탄이 클릭하는 순간 땅에 폭탄이 확 떨어지고 휙 하는 순간 분명히 저 밑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울부짖고 뼈와 살이 튀고 있을 터인데, 그런데